아까 이제 질문하신 게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본래 불성인 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 불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분별 망상만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게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삶을 살면 분명히 옳고 그름은 존재하잖아요. 네. 옳고 그름은 존재하는데 그거 자체의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건지 뭐 그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옳고 그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옳고 그름이 있는데 그런 분별마저 버려라 그러니 좀 당혹스럽고 뭐가 뭔지 모호하다는 것이 바보가 되라는 것인지 그런 질문이죠. 사실은 바보가 되면 좋긴 하죠. 뭐 김수환 추기경도 바보가 되라는 그 바보 김수환이라고 자호를 짓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죠? 또 가장 낮은 데로 이제 천하게 살더라도 이제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 불교에서는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리석음이란 말은 자기 존재 원리가 본래 부처고 완전하고 모든 그 행복과 자유를 다 갖추고 있는데, 모든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데, 괜히 자기가 안다고 해서 이거니 저거니 뭐 미주알 고주알 뭐 간섭하기 좋아하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오만 일에 다 나서고 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우리가 본래 성불의 입장에서 보면 아느니 모르느니 이제 옳으니 그르느니 이런 것들이 전부 시비심이고 분별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쉬는 그것을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분별심 문제는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고 보다는 옳고 그름을 바로 보되 그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자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삿된 행위를 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이제 저게 삿된 행위구나, 잘못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바른 마음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바른 마음을 내가 쓴다 해서 삿된 마음을 쓰는 것을 미워하거나 바른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옳다는 그 견해와 내가 옳음에 집착하는 거면 또 양면에 떨어지잖아요. 중도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로 보되, 그죠? 옳고 그름을 여실직연하되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 차별하거나 분별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바로 보는 것, 옳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도고 그것이 이제 바른 것이죠. 바른 삶이죠. 바른 지혜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곰곰이 이제 그걸 본인이 이제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공부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옳고 그름을 바로 보되 옳고 그름에 집착하거나 어떤 변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내가 옳은 것에 서서도 안 되고 나쁜 것은 또 안 되고, 그죠? 옳고 그름을 다 버리되 옳고 그름을 다 아우르는, 그래야만이 이제 절대가 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고 상통할 수가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옳고 그름이 되게 상대적이에요. 네, 옳고 그름이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면 부부 싸움 할 때 이제 물론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이겠죠.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죠?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느 것이 선이다, 어느 것이 악이다는 거는 각자의 이해관계나 각자의 그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바로 보되 옳고 그름을 집착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다 아우르는 그런 중도 정견을 그걸 우리가 불교의 지혜 중도 정견이라 한다는 정도는 이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질문 있어요? 저도 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제일 난이도 높은 헷갈림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대부분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니네 둘 다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입장차도 있고 상대적으로 뭐 첨예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묻지마 살인이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와 나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내 배를 찔렀다 나는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됐을 때도 거기에는 결국엔 옳고 그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또 거기를 지나가는 제3자의 관점에서도 저럴 때 내가 나서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정도? 그 이제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나서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나섰다가 내가 다치거나 해를 입는 것도 지혜로운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그 순간에 내가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나 또 어제 뭐 어디 신당역에서 그런 그런 거는 진짜 참 안타깝고 진짜 비극적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거 보면 집착이잖아요. 집착.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집착인데 그것이 지나치니까 정신적인 어떤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걸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감정이 더 엉키고 저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해코지까지 이렇게 다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인성을 저버리는, 그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마구니가 되는 거죠. 마구니가 되는 거죠. 마구니인데 마구니, 사탄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국가나 사회에서 적절한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저런 그 상황이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제도적인 그런 법제적 장치도 필요하고 또 국민 개개인의 그런 의식각성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대요, 그거는. 악에 어쨌든 가까운. 그렇죠. 이제 집착하면서 그것이 이제 누구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제 아마도 처음에는 누구든지 사랑으로 출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쌍방이 돼야 되지만은 이게 일방적인 것에서 이제 이게 극단화되면서 나타나는 그 병리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이죠, 과대망상이죠. 그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집착. 그리고 그에 대한 복수심도 결국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뭔가를 비워내고 성가하고.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정도면 사실은 쉽지 않고 정신적인 그런 이제 그 병리 현상까지 있다고 봐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심리 치료나 정신 건강 쪽에 그걸 해야 되겠죠. 하면서 불교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죠. 자기 인성 회복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자기 본질, 자기 가치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자기 가치 남을 그렇게 해코지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해치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가치관의 전도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가 그런 일이 많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이런 걸 해결해야 하는데,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더 극단화되고, 더 상대를 이렇게, 그죠? 해코지하고, 죽이는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런 것이 또 국민에게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오히려 그런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를 이렇게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 다소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이 크게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뭐 먼지 털듯이 그냥 털어가지고 뭐 저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런 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럴수록 우리가 종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